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의 행복, 내 안에 숨겨진 행복을 찾는 일, 타인에게 의지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자연스레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행복한 자신이 되는 것.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안에 숨겨진 행복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5월 29일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기곰님 말처럼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그만큼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꼭 부동산을 갖다가 꼭 소유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시작합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 회복 수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고점을 갖다가 아직 가려면 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전고점 대비 회복 수준이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95% 정도가 됐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이런 또 부동산 R114 자료도 있습니다.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용산구, 마포구 이쪽은 거의 전고점하고 거의 이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노원이라든지 강북, 도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갖다 회복하는 90%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평균 매매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노원하고 강북하고 도봉은 아직 10억이 안 됩니다. 10억도 아니라 6억에서 7억 사이밖에 안 되고요. 마포라든지 용산, 송파,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억이 훌쩍 넘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도 서울도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의 또 생각과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감사 스마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올 하반기에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특히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저는 더 걱정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드디어 레미안 원베일리 줍줍 이게 로또 당첨 청약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 청약 만점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84점 만점자가 레미안 원베일리 줍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줍줍 한 세대에 조합원 일단 취소 세대, 조합원 미계약 세대가 지금 당첨자가 나왔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그분이 제 방송을 보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가족 수라든지 청약 가입 기간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렇게 만점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건데 참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도 레미안 원베일리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설마 만점자가 나올까? 물론 만점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20억 차익이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만점 당첨자, 무주택으로 15년 버틴 7인 가구.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부양가족 6명 이상의 청약 통경 15년 이상을 갖다 지금 보유한 겁니다.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분은 정말 만점을 갖다가 만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제일로 좋은 강남에 입성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만점 청약 통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이번 원베일리 청약에 만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총 35,076명이 신청을 했는데
만점 통장으로 해서 당첨되었기 때문에 3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지만 이분들도 불만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까지 정말 무주택 기간으로 해가지고 7인 가구가 15년을 갖다가 버틸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나는 무주택 기간으로 7인 가구로 해가지고 정말 15년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버티셔가지고 이렇게 만점 통장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분의 노력과 그리고 이분의 그런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론이 다소 길었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생투님의 블로그 전셋값 삐자 어게인 패닉바잉 첫 내집장만은 4만 명이 육박했다. 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4만여 명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분양가가 꽁충 뛰면서 기존 주택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국 생애 첫 주택 매수자 현황을 보시면 2023년 재작년 11월 비해서 지금 올 4월은 거의 한 7,000세대 정도 더 늘었고요. 작년 1월,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0,000세대 정도가 생애 첫 주택으로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 들어서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1월에 33,324명, 2월에 28,000명, 3월에 33,000명 등 유지해왔는데 지난해에도 월 평균 3만 명대 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 최근 들어서 생애 첫 집 매수자가 정말 급증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고요. 주택, 그러니까 전세로 일단 눌러앉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만 29명으로 뒤를 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30대가 가장 많은 생애 첫 집 매수를 갖다 보이는데 지금 MZ세대, 그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30, 40 세대도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요. 정말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다 떠나서 그분들도 자기 집은 있습니다. 하락론을 갖다가 펼치시는 분들, 자기 집 없으신 분들 없어요. 다 자기 집은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결국은 내 집 마련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역별로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많은 지역이 경기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서울로 들어가기에는 서울이 지금 넘사벽이 됐고 또 서울에 구축으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에 입지 좋은 신축 내지는 준신축으로 내 첫 집을 갖다 마련하자. 예전에는 빌라라든지 다가구 오피스텔로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거의 첫 집을 거의 아파트로 특히 역세권을 끼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수요가 정말 사실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자료 기준으로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 절정에 달했는데요. 당시 월평균 43,000명, 2021년 3월에는 54,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4만 명 정도는 그렇게까지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 그 다음에 올 초 분위기에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숫자가 지금 생애 첫 집을 갖다가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김광석 대표님께서는 당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 열풍이 불었다면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정말 이때 당시에 정말 폭증한 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증가가 전세가격 상승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에 또 한몫을 했습니다. 왜 전세가격 상승을 했냐면 일단 주인들이 전세 또는 매매를 내놓거든요. 월세도 또 내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그 물건을 갖다가 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세 물건이랑 월세 물건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더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이제 고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건설 시행사의 그런 PF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작년과 재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이렇게 건축을 갖다 많이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입주 물량도 정말 부족하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 서울 및 수도권에 지금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분양가도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2억 이상이 또 올라가는 걸 보다 보니까 야, 괜히 계속 기다렸다가 정말 벼락거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21년처럼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인데 저평가되어 있고 또 내가 직주 근접으로 해가지고 내 직장 근처에 있는 10년 이내, 5년 이내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최근에 3040 세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준석 교수님은 전세에 사느니 신생아 특례대출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수요가 정말 늘고 있고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작아지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마저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 수단으로는 청약 대신 기존 주택을 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많은 부분 좀 다르게 펼쳐질 것이라는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드립니다. 일단은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만기가 도래했거나 또 내년에 지금 전세 만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매수에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추가로 매일경제 연구 기자님의 여보 어제 본 집 그새 나갔대 서울 아파트 손바뀜 2달 연속 4,000건이다는 말씀 좀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최고 3월에 이어가지고 2달째 매매 거래량이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일 기준 5월 2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4월도 지금 4,000건이 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5월 달도 서울 아파트가 아마 4,000건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3월, 4월은 뭐 계절적인 요인, 뭐 봄 미사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5월이 이제 만약에 4,000건이 넘었다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정말 바닥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반등장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달 연속 4,000건을 넘어섰고요. 4월은 3월보다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 2년여간 거래 절벽 시기에 움츠려 있던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게 되면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총 4,252건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 아직 신고 기간이 나흘가량 남아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면 거래량은 이보다 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월, 2월 달에는 3,000건이 넘지 않았고 3월부터 4,000건이 넘었는데 지금 4월 27일 기준으로 4,252건이라고 하면 최소한 4,252건보다 더 늘어났고 또 만약에 5월에 지금 뭐 거래량이 이제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4,000건이 또 넘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이제 실제적으로 반등 그런 회복을 갖다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고도 폭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그런 생각을 지우시고 물론 이제 뭐 5월, 6월, 7월, 6월, 7월은 이제 뭐 장마 기간이라든지 삼복도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6월, 7월까지도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꾸준하게 4,000건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올 하반기에 더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갖다가 사고 싶은데 자금적인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서울 아파트보다 차라리 경기도 F4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남양주시에 이런데 좋은 그런 지역을 갖다가 선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이 3월에 서울 아파트 이 매매 거래량을 보고 고양시는 아마 3개월 후행할 것이다. 선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이 움직이게 되면 빠르면 6월부터 움직일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4월, 5월, 6월. 근데 5월부터 움직이신 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음 달부터 이제 고양시 덕양구도 아마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9월,
9월에서 10월 정도 아마 고양시 덕양구 쪽도 지금하고 좀 다른 또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도 3월 달에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까지 이어졌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듣기로 5월 달에 뭐 수색등산이라든지 가재울이라든지 그다음에 녹번역이라든지 백년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고양시의 일부 또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 행신 화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듯이 배액배상 1000만원 배액배상 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니까 믿질 않는데 실제로 배액배상이 또 일어나고 있고 매도인들은 가격을 갖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린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라 2000에서 3000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고양시에서도 감지가 되는데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배액배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매도인들도 호가를 올리고 있다. 만약에 제 말씀을 믿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그냥 가까운 부동산에 정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드립니다. 물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21년처럼 뭐 패닉바잉이 일어나면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쏠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지난 2년 동안의 거래 결벽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저는 작년 1월에서 3월이 저는 바닥이었다. 서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서울은 그 재작년에 2022년 12월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이 서울은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를 예를 들면 2023년 1월에서 3월 사이가 바닥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바닥은 지나봐야지 압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그대로 있질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매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갭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로 지금 와서 서울에 정말 똘똘한 한 채 내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또 금단 신도시도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많은데 금단 신도시의 그런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신도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인천 1호선 연장의 호재도 있고 법제타운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일자리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어 있는 금단 신도시도 젊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헌 것보다는 새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또 수요가 또 몰리고 있고 고양시 덕양구에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을 남기셨는데 희망적인 이야기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덕양구 삼성벨트가 서울보다 더 좋은 이유를 갖다 이야기를 했었던 영상 1년 전에 했었던 영상을 갖다가 댓글을 갖다 이렇게 남겨주셨던데 물론 그분 이야기가 뭐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뭐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창릉이 만약에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고 창릉 3기 신도시가 계획보다 조금 딜레이 되겠지만 들어온다고 가정하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라든지 그리고 또 상암 DMC 재창조라든지 불광역 혁신파크에 바로 일자리가 같이 결부가 되고 또 한강을 건너면 마곡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도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고양시 덕양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가 되죠. 뭐 딜레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방송을 보시는 특히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서울 운정 구간 개통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이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000건이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또 수도권에 서울과 붙어있는 지역의 그런 거래량도 끌어올리고요. 가격 또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이하 물론 전세가 있긴 하지만 5억도 넘어갈 거고 6억도 넘어갈 거다. 그렇다고 하면 전세하고 매매 갭 차이가 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조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가격을 갖다가 올리지 않은 지금 현 시점에서 현명하게 결정을 하시면 분명히 시간 지나서는 잘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20억 원 로또 당첨되는 이 청약 만점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 만점을 갖다가 물론 청약 만점을 갖다가 노력해가지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양가족이라든지 청약 가입 기간이라든지 무주택 기간을 최소 15년을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로또라도 아니면 이렇게 원밸리처럼 좋은 아파트를 갖다가 당첨된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정말 15년을 기다려도 괜찮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청약 가입 기간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겠지만 이 부양가족을 6명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자꾸 폭락론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실 팩트를 보지 않고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것들만 믿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 강북에 살고 있는데 내 자금이 6억대 7억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금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 집을 매수하셨다가 또 2년, 5년 있다가 또 갈아타기를 해서 더 좋은 지역으로 또 가시면 되고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고양시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셨다가 2년, 5년 있다가 또 갈아타기 하셔가지고 더 좋은 입지로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누구 말 맞다나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또 묻는다고 하면 저는 자산을 담는 그릇 플러스 내 가족과 행복한 보금자리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3가지를 강조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라. 이왕이면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를 해라. 그리고 20대 때나 30대 때 젊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산뿐만 아니라 내 삶의 태도까지도 많이 달라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최근에 20, 30대 MZ세대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께 지금 차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30 세대들은 종잣돈을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시고 4050 세대가 종잣돈이 없거나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좀 늦췄다고 하면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시는 4050 세대들도 지금 만약에 내가 좀 오래된 아파트에 있다라고 하면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금 좀 신축이나 중신축으로 또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고 내 집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투덜거리지 마시고 무언가를 갖다 행동을 하실 것을 오늘 끝으로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긴 시간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부동산은 학문이다. 부동산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